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오늘도 네 분 오셨어요. 개그맨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개그맨 MC 장원 씨까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사계 어벤져스 이 네 분과 함께 금요일 저녁 시간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이제 여름에 가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분위기가. 네. 그런데 겨울인 곳이 있어요. 고3 학생들 지금. 그 학생들이 등교 계약을 했는데 지금 네. 상황이 어떤가요, 정상근 기자? 일단 지난 수요일에 이 등교 계약을 했죠. 네. 고3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첫날부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첫날부터 그 인천의 5개구 고등학교 66곳의 학생들이 등교 직후에 1교시가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이 경기도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 9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 직전에 이 등교 취소 통보가 나와서 이 네. 학교에도 못 갔습니다. 두 지역 모두 이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인데 그 인천에서는 이 학원 강사로부터 전염된 수강생이 간 동전 노래방을 네. 인하고 학생 2명이 갔는데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고 네. 그리고 또 이 중에 한 명의 학생이 최대 입시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체육학원을 갔는데 여기에 이제 수강을 듣는 학생들이 이 5개구에 여러 이제 학교에 좀 나눠져 있었던 네. 100여 명에 이르는 좀 그런 상황이어서 네. 이 5개구 학교에 대해서 이제 하교 결정이 내려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 확진자는 아니었지만 그 20대 확진자의 동선이 좀 명확하지 않고 네. 또 거주지 인근에 또 학교가 있어서 또 등교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속도나 경로 보면 참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직접 네. 접촉 없어도 그렇습니다. 건너. 오랜만에 학교 가서 어쨌든 학생들, 선생님들 일단 표정은 즐거워 보이긴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소식들, 좀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SNS에다가 등교 후기라는 걸 지금 많이 올리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학창 시절에 그런 바람하셨을 겁니다. 방학 끝나고 개학할 때 제발 무슨 일이 터져서 개학이 연기되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한 번도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네. 학창 시절에 그런 기도를 드린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다들 들켰어요, 네. 지금. 네. 시험 전날에도 그렇고요. 네, 맞아요. 그 기도를 네. 이제 들어주고 계신 건지 저희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5번째 연기 끝에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반갑지만 불안한 그렇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학생들이 등교 후기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본인의 SNS에 이 수많은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트위터에만 수만 개의 트윗이 현재 올라와 있고요. 네. 현재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불안불안한 게 네. 사실 싱가포르 사례가 개학 후에 사실 좀 전염이 좀 많이 그렇죠. 전파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게 좀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슬슬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첫날부터 어쨌든 한 명이든 예. 두 명이든 나오니까 좀 이게 불안하잖아요. 사실 등교가 네. 사실 일상인데 학교 갔다 오고 이런 게 근데 이 일상을 잘 못하게 되니까 참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네. 여러분들 뭐 좀 읽어보셨어요? 후기들 뭐가 인상적인 게 있었나요? 네, 뭐 아이들이 아주 좀 개구진 네. 사실은 이렇게 실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없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현실은 이렇다. 우리가 뭐 제일 먼저 코로나 걸리면은 우리는 다 이제 끝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초, 중, 고 중에서 가장 높은 학년이잖아요. 고3이. 그래도 가장 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이런 상황인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네. 저기 가장 개학해서 무섭다는, 학교 가면은 네. 난리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반항심이 극대화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통제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후기들 보니까 뭐 칸막이는 돈 많은 학교만 설치해준다. 뭐 이런 맞아요. 댓글도 그런 있었고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수저를 갖고 다녀야 되는 게 꽤 불편한가 봐요 요새. 네. 예, 그리고 급식실이 너무 조용하다. 네. 예, 그리고 선생님들 마스크 때문에 숨차하신다. 왜냐면 강의를 이제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한 채 강의를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좀 많이 학생들도 이제 마스크를 한 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사실 저도 이게 말하는 직업인데 저보고 마스크를 계속 지금 쓰고 방송을 하라 그러면 너무 너무 답답할 힘들죠. 것 같아요. 힘들죠. 네. 정상근 기자는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뭐 죄수 체험한다 뭐 이런 죄수 얘기들도 맞아요. 있었고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또 네. 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3 그러니까 뭐 학교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신천지와 이태원 클럽을 합쳐놓은 것 같은 네, 혼돈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네네.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네, 실제. 네. 아무래도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가까이 그렇죠. 가서 얘기도 하게 되고 또 마스크가 이게 쓰고만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학생들이 이거를 교실에서 내내 착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학생들 입장에서 뭐 여간 힘든 게 아니니까 뭐 벗고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마스크 하니까 이게 얼굴이 뭐 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가끔 뭐 트러블이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좀 사실 좀 너무 불편하죠. 예. 입김의 독성 때문에 혹시 제 숨결이었나요? 예, 저의 숨결이었군요. 저희 예. 어머니가 네. 최근에 치과를 가셨는데 치과를 가시기 전에 마스크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건 입 냄새입니다, 어머니. 시어머니한테요? 친엄마. 네, 깜짝이야. 예. 시어머님한테. 연습이 중요하죠. 제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예. 네. 아우 시어머니 얘기 못하죠. 예. 시엄마냐 친엄마냐. 왜 이렇게 네. 냄새가 나냐며. 네. 시어머니 숨결은 따뜻합니다라고 말씀드려야죠. 예. 시어머니였다면 마스크 욕을 엄청 하셨겠죠. 예. 네. 마스크가 잘못 만들어졌다. 냉정하게. 네. 이 불안감과 불만 여러 가지 뭐 교차 지점이 있고 학생들 선생님들 다 막 그 어떻게 보면 양가적인 그런 느낌들인데 어찌 됐든 간에 당국에서는 순차 계약 일정이나 대학 입시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지금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 그러니까요. 교육 당국의 네. 입장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학사 일정을 뭐 계속 연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뭐 수학 능력 시험을 뭐 더 미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뭐 이거를 미룬다고 하더라도 이 내년에 또 시험을 보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뭐 재수생들과의 또 그런 좀 그 차이도 있을 것이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3 학생들은 그래도 가장 점잖은 네. 어른과 같은 학생들인데 초등학생들, 뭐 중학생들 이렇게 쭉 학교를 가면은 네. 선생님들도 사실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지 않아요? 통제가 안 되죠. 네. 사실 학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난이 일상입니다. 그렇죠. 친구들하고 만나서 장난치고 뛰어놀고 네, 이런 그 재미로 식인데 학교 가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학교 가고 네네. 친구도 만들고 그러는 건데 그게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 확진자가 한 명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일파만파죠. 이거는 네. 참 여러 가지 걱정이 그리고 되는. 선생님들도 그 쉬는 시간에는 철저하게 통제를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댓글도 있고 쉬는 시간엔 통제가 전혀 없다. 옆방 가서 수다 떨고 온다. 뭐 이렇게 있는데 쉬는 시간까지 전부 통제한다면 선생님들도 아예 휴게 시간이 전혀 없는 네. 상황이 되는 그렇군요. 거라서 같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 통제되면 학생들은 진짜 숨 못 쉬죠. 네. 그렇죠. 네. 그 죄수 경험이라는 그 댓글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게 사실 네.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주 금요일 날 만나면 2주의 인물, 2주의 사건 하나씩 짚어보는데요. 2주의 인물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오늘은 먼저 MC 장원 씨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주목한 2주의 인물은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구의역 김군에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4년 전 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에 달려오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서 안타깝게 사망한 김군이 사망한 지 이제 4주기가 되는 날이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이. 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구의역 김군 4주기 추모 주간으로 선포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네. 구역 참사 벌써 4주기가 됐군요. 여러분들도 다 기억이 나시죠? 그럼요. 네네. 네. 이게 너무 상상이 좀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 설명만 들으면은 스크린 도어하고 지하철 사이에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충격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하철이 우리가 늘상 만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일상의 공간인데. 일상의 네. 공간에서 이렇게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죠. 저는 그 일도 안타깝지만 젊은 청년 가방 안에 들은 그 컵라면. 네. 그러니까 끼니를 거의 라면으로 때우고 맞습니다. 그렇게 노동을 긴 시간 동안 이어가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일이 또 발생을 한 거죠. 네. 네. 그 사진 한 장의 울림이 굉장히 컸었죠. 가방을 열었더니 숟가락 하나와 컵라면 하나가 네. 있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장원 씨 이런 사건은 사실 네. 사주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부각되지 않은 사건들 네.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고 김용균 씨 사건도 많은 네네.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네. 2018년 12월이었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서 사망하고 사망 이후 4시간이 지난 이후에 경비원에게 발견이 네네. 됐었던 사건인데요. 그와 비슷한 사건이 얼마 전에도 벌어졌습니다. 네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채 발견이 됐고요. 사망한 지는 한 2시간 정도가 지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김용균 씨 사고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일단 하청업체 직원이었다라는 점이 닮아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2인 1조로 근무해야 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굉장히 닮아 있고요. 사고 이후에 이 본사에서 대응하는 방식도 굉장히 소름 끼치게 닮아 있습니다. 네. 저도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김용균 씨 사고와 네. 너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산안법이라고 하죠. 김용균법이라고 국회에서 그렇게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처리했지만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2인 1조로 근무해야 되는 게 반드시 이 김용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네.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건비를 그렇겠죠. 절약해야 되는 네. 측면이겠죠. 이 기록상에는 네네. 2명이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작 2명이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벌어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한 명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것인 거죠. 네. 어떠셨어요, 정상근 기자? 네. 그러니까 이게 2인 1조라고 법에 명시가 됐던 이유는 이 김용균 노동자도 이제 혼자 근무를 하다가 이게 사고가 났는데 이게 누구 하나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사건 그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하면 네네. 거기서 다른 한 명이 바로 기계를 바로 중단시키기 대응을 해야 위해서 되잖아요. 2인 네. 1조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이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 법이 통과가 됐음에도 또 그건 안 되고 있고 또 김용균법은 막상 이 김용균 같은 노동자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정말 이 뭐 대기업 뭐 총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만 하면은 뭐 이게 그 규제들이 가로막는다 뭐가 네. 가로막는다 하면서 경제 발전이 안 된다라면서 언론에서 계속 이슈화를 시키지만 이런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망을 한 뒤에야 이게 또 이슈가 되고 네. 그렇죠. 네. 사고가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9,900번 안전하고 9,999번 안전을 하더라도 네. 한 번 사고가 나면은 모든 걸 다 앗아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제발 좀 매뉴얼대로 좀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가족분 중 한 분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답답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사고 현장에 이틀이 지나고 난 뒤에야 처음으로 가볼 수가 있었고요. 사고가 난 다음에 계속해서 접촉했던 것은 그 하청업체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본사 직원들은 만나자고 해도 만날 수가 없었고요. 언론에 보도가 되자 그제서야 얼굴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경찰도 늦장 대응한 것으로 이제 유가족들은 보고 있고요. 그 공사 현장의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에 경찰에서 실시를 했는데 네네. 지금 열흘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늦장 대응 같은 느낌을 유가족들은 솔직히 지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일단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보상은 그 다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될 제대로 된 사과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그 본사에서 대표이사 이름으로 이런 거에 유감이다 이런 식의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유감이다. 네, 사실 사과문을 내놓아야 할 입장인데 분명 지켜져야 될 것들이 안 지켜져서 사고가 생긴 것이면 본사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저 입장문 그냥 애도문 정도로 끝이 났다라는 사실이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답답한 현실인 거죠. 그냥 또 이렇게 지나갈 뻔했는데 이게 언론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세상에 알려야 되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네, 21대 국회에서 그래서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21대 국회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함께하는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신유진 변호사, 정상근 기자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 씨, MC 장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주의 인물 짚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인물 이번에는 정상근 기자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주목한 인물은 이제 정계를 떠나는 이 문희상 국회의장입니다. 어제 퇴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랬죠. 이제 별명이 포청천. 닮으셨어요. 비주얼이 너무 닮으셨죠. 옆에 있으면 좀 무서워요. 갈등 조정 능력이 뛰어나서 이제 포청천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좀 있었죠. 근데 이 문희상 의장이 일단 좀 이력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 1980
7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손에 이끌려서 정계에 입문을 한 분이고요. 그리고 지난 2002년 대선 때는 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 기획단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참여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문재인 민정수석과 함께 네네. 국정 또 밑그림을 또 그리기도 한 뭐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날 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뭐 인생 자체였던 국회와 정치를 떠나는 것이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길이 설렌다라면서 후회 없는 삶이었다. 쌓아올린 보람이 가득했던 행복한 정치인의 길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 문희상 의장이 국회의장이 이제 정치 인생 전체를 보면은 55년, 네. 정치 인생만 네네. 55년이라는 시간이고 가장 기뻤던 게 DJ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네. 싶었을 때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이 두 가지 사건을 꼽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문희상? 저는 의장? 의정부 제가 출신인데 의정부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네네. 문희상 국회 당시 문희상 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그거 훌륭한 좀 학생이었군요. 기억하시는지 묻고 싶네요. 오늘 자랑은 좀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문희상 퀴즈였던 것 아니 어떤 내용의 표창장입니까? 요즘 표창장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네. 그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법정이 아닌데도 기억이 네네.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하여튼 표창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당시는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한 표창장이었는데 네. 국회의장까지 되시고 하시니까 나 대단한 사람한테 표창장을 받았다. 네. 문희상 전 의장이 아직 현직이시죠? 네네. 그렇죠, 아직은. 네. 그냥 지금 보시면 전 되게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네. 캐릭터가 있으신 그 외모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개그맨들은 사실 오랫동안 좀 지켜봐왔거든요. 그렇군요. 소재로 예. 삼을 수 있는 독특한 캐릭터. 그렇죠. 정치를 네.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풍자 요소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웃음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너무 이런 정치 생활은 굉장히 좀 무난하셨던 네. 특별한 모남 없이 이렇게 좀 지나오셨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풍자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희상 네. 회장님은. 예. 그 워낙 좀 외모가 좀 강해 보이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실제 네. 성격은 굉장히 협치를 중요시하고 네. 좀 부드러운 성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례로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때 네. 그 문희상 의장이랑 이해찬 대표 두 분이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야당 사람들이 저 앞에 앉아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정도로 표정이 굉장히 화나 있는 거 아니야? 화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일본 특사로도 또 파견된 적이 그렇죠. 있으셨는데 일본 측에서도 가장 강성 인사를 보냈다. 긴장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또 이거 외조카 협치 아이콘인데. 네, 협치 아이콘인데 오해를 좀 많이 받으셨습니다. 네. 정치인분 중에서 가장 웃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온 분이 문희상 네. 회장이신 것 같아요. 예. 웃고 있어도 이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외조카가 그 유명한 배우 이한희 씨 아니겠습니까? 이한희 씨죠. 이한희 씨가 또 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 MBC 라디오스타였나요? 출연해서 네. 외삼촌 자기가 살찌면 외삼촌하고 얼굴이 똑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유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포인트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약간 예. 소름 끼치면서 닮은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볼 이런 부분이 약간 비슷해요. 네, 예, 눈매랑 느낌이 있어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해도 평가는 굉장히 다르군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이지만 그 기자들이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가는 방 중에 하나였어요. 취재하다가 그 방 가면은 뭐 취재거리, 팩트거리는 안 주시지만 지금 현상에 대해서 저 삼국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빗대면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30분 1시간은 금방 네. 가는 거예요. 고사에 굉장히 능통하시고.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특히 어린 기자들이 많이 가가지고 네. 실제로 네. 중국 고사에 등장할 것 같은 외모를 좀 갖고 계시잖아요. 장비 인상 같은 그런 느낌의. 느낌이네. 네, 네. 좋아하는 기자분들 계시면 안 좋아하는 기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뭐 이러면서 이거 잠 오는데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예, 사람이 다 다른 거죠. 문전박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예. 개인적으로 정치 네. 풍자 개그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그게 또 없어지고 사실은 맞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이분의 뭐 성대모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분의 캐릭터만으로도 충분히 정치 풍자 개그에서는 엄청난 예. 아이콘이 될 수 반향이 있을 것 있을 수 같은데 있다. 제가 사실 맞을 거예요. 남보 냈을 때 그 박성호 씨가 강기갑 전 의원 분장하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캐릭터가 세야 돼요. 네, 그래야 저희가 이렇게 뽑아서 할 수 있는데 외모만으로는 무난했었죠. 예, 예. 안 되는군요. 그렇군요. 네. 그나저나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사실상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이것은 일단
뭔가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지 어떤 맥락인가요? 일단 정상 기자. 네, 뭐 관련해서 최근에 뭐 많은 정치인들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고요. 네. 이제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을 짐작할 때는 아마 못할 것이지만 임기 초반에 이제 적폐청산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개혁 동력을 좀 네. 개혁 동력을 이제 얻기 위해서라도 이 통합의 그런 정신을 이제 살려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저희 그 정상근 기자가 지금 브리핑하면서 살짝 울컥했는데 네. 청취자 분 중에 6423번님이 와 급히 그림을 그려서 문희상 의장의 그 그림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보내주신 이걸 다른 분이 건가요? 어떻게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야. 유튜브 들어가면 볼 수 있나? 네. 근데 너무 똑같네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저희들 금방 그려도 이렇게 아니, 확실하게 네. 캐릭터를. 네. 지금 오디오 방송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하려는 팬, 거예요, 네. 이걸? 예. 이 팬 네. 터치가 10회 미만이거든요. 정말 정확하게 그리셨어요. 공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유튜브에 정확하게 띄울 수가 없는 여기 나오네요. 네. 아, 지금 정확하게 그리셨네요. 저렇게 와. 나올 수 있겠군요.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로 빨리빨리 들어오시면은 네 문희상 의장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유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을 텐데 굳이 이 얘기를 한 거는 네. 뭐 이유가 어떤-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사면 조건조차 이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형이 네네. 확정이 돼야 되는데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22일에 그 검찰이 구형했는데 총 35년 구형을 그렇죠. 했고요. 뭐 구형. 300억 그리고 네네. 뭐 추징금도 꽤 상당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음. 지금 벌써 운을 띄워놓는 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너무 빨랐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런 말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는 정치인분들은 지금 떠나시거나 여기 네. 다시 이제 21대로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네. 조금 자유로우신 분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 이렇게 던지시고 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저는 주는 그렇게 걸 수도 생각해요. 있다 반대로. 네. 오, 그렇게 자신들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이런 말도 한번 하고 이제 알아서 해 뭐 네, 이렇게 해서 그렇죠. 가시는 네. 듯한 정반대 해석도 물론 가능하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유진 변호사가 말씀하신 김에 네. 이번 주에 주목한 인물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과 이름이 같은 김영삼 대표라고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말하면 네. 그 아이러브 스쿨 여러분 네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죠. 네. 네. 네, 그 1999년도에 아이러브 스쿨을 창업하신 창업주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창업을 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 결국에는 그 뭐 트래픽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 뭐 수익이 나기 전에 이 네. 회사의 매출이 나기 전에 이미 불만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거 접속이 안 된다. 이거 서버가 서버가 안 된다. 감당을 그 못했던 투자를 거죠. 받고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매각을 했어요 주식을. 네. 그런데 주식을 매각했는데 매각 대금은 못 받은 상태에서 네. 주식 매각했으니까 양도소득세는 내야지. 라고 국세청이 들어온 거죠 먼저. 네네. 근데 매각 대금도 못 받았는데요. 그래도 국세청은 그래도 양도소득세는 내야지. 그래야 되는 겁니까? 돈을 못 받았는데 세금만 계속 내야 되는 소득세를. 일단은 네,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양도소득세 때문에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까지 되었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그 주식 매각 대금을 이제는 받게 되었다라는 이제서야. 소식이 있는데 네. 그 금액이 그 매각 대금 자체는 한 93억 원 정도 되는데 네. 그 이제 지연자가 이 소송 자체가 꽤 오래됐기도 했고 네네. 이 최초에 매각한 시점으로부터는 정말 오래됐어요. 뭐 2000년대 그쯤에 팔았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 이자까지 하면은 거의 3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자가 그렇게 불어났군요. 네. 그래도 양도세를 못 내서 한때 신불자로 전락했을 때 그 인생은 또 어땠을까 네. 여러 가지 참 생각이 교차하네요. 그나저나 아이러브 스쿨 네. 여러분들도 좀 이제 연식이 되셔가지고 네. 모르진 않으시죠? 제가 20살 네. 때예요. 그러니까 아, 제가 20살 때 그러시군요. 초등학교 친구들 이제 찾는 그런 사이트였는데 뭐 다들 경험 있으실 겁니다. 네네. 예. 네. 첫사랑들 많이 만나셨죠? 예. 초등학교 첫사랑. 첫사랑을 초등학교 때 하나요? 아 사랑이 아니었나요? 내가.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옛날 좀 가슴이 콩닥콩닥 되는 상황에서 그 친구를 쟤뭔 얘기를 하죠? 가족이 듣고 있어요. 추억이 가족이 저기 듣고 생겨 있어요. 있는데요.
제 아내가 그 아내입니다. 이렇게 얼렁뚱 나이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창이라고. 초등학교 때 태어난 6학년 때 태어난 예. 네, 사실 저 여보세요. 6학년 때 태어난 게 뭡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러브 스쿨을 통해서 추억 찾기들을 많이 하셨죠.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아이러브 네. 스쿨이지 않습니까? 이제 학교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사랑해서 네. 가정에 이제 편집 풍파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사건도 있었죠. 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역으로 보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아이러브 스쿨을 이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남중 남고를 나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초등학교는 안 나왔어요? 아, 초등학교요? 네. 초등학교 나왔죠. 의무 교육인데 안 나왔다고 물어보시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초등학교 때 남녀공학이셨을 텐데. 근데 초등학교는 너무 워낙 또 오래전이요. 오래전이라. 네. 초등학교 나왔냐는 질문은 진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이요. 저도 이제 여중 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생 저희 때 그때요. 국민학교잖아요. 예. 국민학교. 네. 그때 친구를 만났던 이유가 있군요, 다들. 네. 여중 여고 제끼고. 네. 사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도 꽤 많아요. 실제 그렇게 만나서 네. 결혼한 케이스 실제로 봤어요. 많죠. 네, 진짜 많더라고요. 제 네네. 친구도 그렇게 해서 만나서 결혼하고 어떤 친구는 그렇게 해서 또 이혼하고. 네. 여러 가지 참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리마인드를 시켜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네네. 황현희 씨 이번에는 누구를 주목하셨나요? 저는 좀 이제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소재를 분을 네. 준비했는데 우리가 사실 시사 다루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죠. 요즘.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준비한 게 이제 가수 B 씨입니다. 네. 예, 제가 지목했는데요. 가수 B 씨. 요즘 난립니다. 하루 1일 1강 뭐 이런 네. 신조어까지 탄생을 시켰고요. 네. 뒤늦게 이 노래가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뭐 노래깡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1000만 뷰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 네. 이런 1000만 뷰요? 얘기가 있어요. 예. 오. 요즘 뭐 또 방송에 나와서 네. B 씨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놀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김태희 씨랑 결혼했으니까 네. 약간 좀 모든 남자들이 좀 그런 마음이 있을 네, 거예요. 네. 근데 약간의 질투도 있고. 예, 네, 네. 장난을 친다고 했는데 이거를 또 B 씨가 되게 잘 받아들이셨어요. 네. 네.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이거를 자기 희화화해도 된다. 그래서 네. 인터넷에 일종의 놀잇감이 생긴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네. 계속 지금 뭐 1일 1강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라면 회사로 네. 주말에는 뭐 하고 1일 7강. 1일 7강 하고 네, 네. 라면 뭐 브랜드 있잖아요. 농으로 시작하는 네, 네. 그 브랜드에 지금 과자들이 있습니다. 네. 깡으로 끝나는. 네, 맞아요. CF 찍어야 된다, B 씨가. 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뮤직비디오를 내용을 모르시거나 가사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왜 이렇게 좀 역주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까요? 사실 뭐 시대 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감성에 좀 잘 맞아야 트렌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B 씨가 사실 이 노래를 발표한 지는 좀 몇 년 되긴 했는데 네네. 요즘의 시대 감성에는 좀 맞지 않는 안무와 가사가 좀 있었던 거죠. 약간 고릴라를 형상화한 안무라고 했는데 고릴라. 예, 근데 이제 이게 대중이 받아들이기에는 멋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네네. 조금 괴이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가사 중에도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사실 어머나. 요즘에는 이런 가사를 잘 안 하거든요. 안 쓰죠. 예, 느닷없이 왜 조명이 나를 감싸냐. 그리고 심지어 네티즌 중에 김조명 씨라는 분이 네. 전 B 씨를 감싼 적이 없습니다라고 뭐 댓글을 달기도 했고요. 댓글 놀이가 시작이 네,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 용어로 밈이라고 합니다. 네. 네티즌들이 어떤 컨텐츠를 재생산하고 그걸 갖고 유희화하는 걸 밈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초대박 밈이 된 거죠.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런 일이 한 몇 번 더 있었거든요. 옛날 전진 씨가 네. 전스틴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한번 그 노래를 굉장히 이제 약간 좀 패러디를 했나요? 패러디, 그러니까 약간 좀 대중들이 약간 놀리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뜨면서 전진 씨도 그걸 또 되게 잘 받아들였어요. 네. 그리고 폭발력이 돼서 막 그 노래 조회수나 뭐 다운로드 수가 네.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던 뭐 그런 일도 이 있었죠. 노래가 2017년도에 나왔는데 사실 저는 3년 몰랐어요. 전에 저도 몰랐어요. 최근에 이제 1일 역주행하고 1강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야 해서 정말 1일 1강을 검색하다가 네. 처음에는 이 깡이란 노래가 노래 제목인지도 몰랐어요. 노래 제목인 거예요. 저는 갱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검색을 딱 들어 클릭을 하니까 처음에 이 노래를 못 들어보시는 분들을 제가 첫 소돌만 하면은 네. $100 bill, $100 bill. 집에서 연습하세요. 아, 너무 웃겨가지고. 예. 예, 초반에 $100 네. 코러스처럼 $100 빌, $100 빌이라고 계속 아. 이제 코러스가 외치는데 네. 그 금액이 또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100면. 그러니까 이 한류 수액. 스타 최고의 스타를 자랑 이멸 자타가 공연하는 B가 노래 뒤에 이제
되는데 얼마 한 15만 원 정도 되나요? 12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 되는데 너무 약소하다. 좀 금액도 좀 약소하다. 그런 것도 이제 재미가 됐고요. 저는 코로나19 사태와 사실 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서만 있어야 되고 맞아요.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이 놀거리가 우울감을 없습니다. 겪고 있었는데 뭔가 좀 해소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네. 이 뭔가 잊고 싶은데 네. 이 그때 이 레이더망에 BC의 깡이라는 노래가 잡힌 걸려든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노래를 재밌어요. 갖고 걸려들었다고 표현하시네요. 정말 걸려드는 거죠, 진짜. 예, 레이더망에 걸린 겁니다. 보는 동안은 그런 시름을 좀 잊을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네. 즐거움을 얻었고 재미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보고요. BC가 엄청난 일을 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분이면 그 화려한 조명이 빛을 좀 감싸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본인 자체를 좋은 소재로 웃음의 소재로 주신 거니까 그리고 네. 또 받아들이기를 이거 다 받아들이겠다. 내가 뭐 그렇게 하는 걸 너무 좋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받아치니까 그러냐? 그럼 그렇죠. 더 치겠다. 네. 뭐 이런 문화가 네. 형성이 돼. 이런 분이 아니면 누굴 감쌉니까? 화려한 조명이. 사실 예. 누구 놀리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저는 1억 뷰 달성하기 기원합니다. 1억 뷰 너무 달성. 재밌습니다. 네, 네. 이런 걸 또 네. 쿨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보니까 또 멋있더라고요. 개인기죠. 네. 네. 그렇죠. 사실 그 BC 영화도 좀 이슈가 됐었어요. 엄복동. 네, 아. 자전차왕 엄복동이죠. 네. 네네.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거와 또 맞물려서 예전에 또 조회수나 이런 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네. 이 영화도 사실 굉장히 패러디가 좀 많이 네.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이거 뭐 사진이나 이런 영상이라 지금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네요. 네. 그나저나 이 통계청이 댓글 놀이에 가세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2020년 5월 1일 오전 10시 기준 비깡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685만 9,592 네네. 2회다. 네네. 그리고 39,831 UBD다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UBD라는 게 사실 이게 좀 저도 좀 죄송하긴 한데 말씀드리기 네네. 비가 주연한 영화 자전차와 엄복동의 관객 수 그러니까 네. 17만 2,212명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이 영화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네. UBD가 네. 17만을 1UBD로 이거 환산하는 새로운 단위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약간은 놀리는 듯한 네, 그런 네. 예. 흥행 참패를. 네, 네. 흥행 참패를 굉장히 비웃는 사실 용어인데 네.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네. 비는 잘못 없다. 열심히 네. 영화 찍었는데 왜 비를 자꾸 놀리냐 오히려 오히려 옹호하는. 누리꾼들이 아니 비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우리 같이 써야지 하고 누리꾼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국가기관이 열심히 영화 촬영했을 뿐인데 이 사람은 조롱하면 되냐? 네. 지들을 그렇게 놀려놓고 예, 뭐 이렇게 역풍을 맞았는데 통계청은 뭐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댓글 네. 단전 뭐 깊이 반성한다라고 또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과까지. 그렇군요. 이거 1일 1강 꼭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네, 여러분들 아,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네. 재밌어요. 우울하실 때 들어가면 바로 반응이 옵니다. 7523번님 변호사님 너무 웃겨요. 한 번 더 해주세요. 헌터더라면 오늘 이걸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걸로 마무리. 아니면 한화로 해주세요. 한화로 15만 8천 원, 15만 8천 원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예. $100 bill, $100 bill.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신유진 변호사, 황현희 씨, MC 장원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